실전을 주도하는 힘. 네,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2026학년도 이제 현장 단과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지금부터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2026학년도 현장 단과에서 일단 제 강의가 가장 특징적으로 그동안의 현장 단과랑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대성마이맥 인강에서 나와서 현장 단과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쩌면 이제 단과와 인강 사이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이 현장 단과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강좌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양력이고요. 양력에 이제 대성마이맥 강사 양력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나갈 학원은 출강할 학원은 이렇게 있고요. 강남대성학원은 뭐 이제 재수정규반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리조리 TV 채널은 약간 예능형 채널이고, 요리조리 수학 채널은 이제 수학만 다루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력 뭐 대강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의 이제 강의 특징을 규정하는 건데, 이게 제 입으로 제가 규정하기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규정을 나는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해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OT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확한 개념과 확실한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개념과 배경 지식은 아예 배타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수학에서 개념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경우 배경 지식이죠. 일단 뭐 아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개념을 배울 때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막 좀 필요하지 않은 걸 알고 있다든가 이런 거, 실전에서 별로 쓸 일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데 집중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심지어 수능 막판까지도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왜 피적분 함수는 연속함수인가요? 이런 질문. 질문이야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되게 과도하게 막 뭔가 무슨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오히려 개념이 간결한데,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대신 실전에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어떤 발상,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소개해야 된다. 다양하게 소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한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라고 제가 주장하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뭐가 좋습니까 하면은 실전에서 시간 단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풀이가 다양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풀이가 다양해야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냥 이런 얘기였고요. 2번. 저의 강의 내용과 뭐 이런 거 보면은 강사로서 이제 좀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처음엔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저렇게는 실전에서 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실전에서 할 수 없냐 했더니 느리다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저보다 빨리 푸는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 거의 없을걸요.
아니, 내가 뭐 내 빨리 푸는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솔직히 수학 빨리 풀 필요 없어. 100분 안에 정확하게 30개만 풀면 돼. 뭐, 그 빨리 푼다고 해서 뭐, 상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경쟁하지 마세요, 제발. 나도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호승심 같은 거 생겨서, 막, 정병을 이렇게 빨리 풀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최초 풀이 영상 찍고 이러는 것들, 그거에 1.5배속이나 2배속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그것만 강조하려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빠르기로 하면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는 것이 원래 대부분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의 끝에는 직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레 정리 같은 거 하나 증명을 한다 하면 개념 배울 때는 증명을 막 배우면 저 증명을 해야 되나요? 실전에서 안 하죠. 안 한다고 증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안 한다고 증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런 증명의 원리를 이용해야 다음에 로레 정리를 약간 비틀어서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증명들은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직관적으로 로레 정리는 그림 딱 보고 바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 이렇게 완성이 돼 가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는 논리적으로 배우고 그 논리적으로 배운 것들을 논리를 따라하면서 이제 결과를 빨리빨리 뽑아내는 능력을 만들면은 수능에서 실전에서 빨리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압축적으로 직관으로 만들어내기.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기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제 강의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의 능력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건데 평가원의 최신 경향에 대한 최적화된 풀이. 저는 이제 컴공을 나와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풀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그렇게 푸는 걸 뭐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내 취향으로는 느려. 막 이렇게 맨날 막 그 눈이 빠르냐 손이 빠르냐 막 이런 거 막 결국에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느린 풀이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빨리 풀 수 있는데 왜 느리게 푸냐. 그리고 맨날 그런 거 있죠. 어느 게 더 빠른지 모를 때는 풀이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빠른지 모를 때는 저는 직접 해보거든요. 해보고 삽질인 걸 알면 다음에 안 하는 거죠. 뭐 저라고 보면 별 수 있습니까? 딱 보자마자 안 해봐도 저건 삽질이야. 이렇게 아는 것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보고 삽질인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저쪽은 좀 더 길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강의했어요. 저쪽은 내가 해봤는데 삽질이다. 근데 이제 그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부터는 요거를 약간 태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삽질이다가 아니라 그냥 삽질을 보여줄게요. 강의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강의로 보여주면 지루하잖아. 그건 아니고 교재에 비교를 여러분 해보라고. 풀이를 여러분 스스로 비교해보게끔 넣어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해드릴게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보면 알 거예요.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나 이거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물론 그거는 강사의 역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요게 이제 강의의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병문의 강의는 어떤 정도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나요? 할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강을 할 때는 그랬어요. 커리 이름도 얘기할게요. 헬로 월드라고 기초 개념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실전 개념 강좌를 기본편, 실력편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세분화했죠. 인강은 책이 두꺼우면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제 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갖는 어떤 컬이든, 뭐 인강이든 현강이든 어떤 컬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단점 없는 강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갖는 단점이 뭐냐면, 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기가 힘들어요. 학생들이. 사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현장 강의에 집중하면서 2026학년도 수능 대비로 한 단원에 집중하는 현장 단과 교재를 만들겠다는, 그리고 그걸로 강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인강에서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뭐 나간 이유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 어떤 구성을 할 거냐면, 정말 기초 개념부터 고난도 개념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공통 과목 첫 주에 지수로그 파트를 할 텐데, 수학이라서 지수로그 파트를 한다면 그 지수로그 파트에 있는 기본적인 제일 기초 개념부터 제일 고난도 개념까지를 잡아놔요. 근데 그러면 그걸 다 설명하려면 그 단과 수업 하루 수업에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하면 또 기초 개념은 또 우리 학생들 중에 기초는 저 알아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어떤 학생들은 기초부터 좀 챙겨줘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의 개념은 영상을 별도로 촬영하고, 그리고 그거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기초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미리 다음 주에 진행할 거 기초 강의를 듣고 오세요. 듣고 충분히 공부하고 오셔서 그 기초를 듣고, 예를 들어 지수로그다는 기초를 듣고 거기서 좀 배워서 성장해서 다시 단과에 현장 강의 와서 좀 더 그 위에서 다시 강의를 또 듣고, 이렇게 해서 한 주에 기초부터 조금 고난도 개념까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 등급대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돼요. 아마 1등급 학생들은 예를 들어 지수로 기초하라고 아예 다 알아. 거의 들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4, 5등급 학생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걸 듣고 공부를 좀 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또 한 레벨 올라서야 돼요. 4, 5등급 학생들은 또 기초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만 듣고 있으면 계속 4, 5등급이에요. 4, 5등급 학생들도 본인들도 1, 2, 3등급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올라가고 싶으면 기초도 듣고 거기서 한 레벨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듣게끔 만들겠다. 지금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현장 단과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강 등급 이렇게 얘기하면 기초부터 듣고자 하는 학생도 들으시고, 좀 이렇게 심화된 걸 듣고자 하는 학생들도 들으시면 된다. 다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강의,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해드릴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현장 단과 시간표 해가지고 여기 일부러 약간 다른 회차에는 다 이렇게 볼드를 썼는데 볼드 안 썼어요. 보일랑 말랑 이렇게 했는데 대충 보면 많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학원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차피 각 학원마다 게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출강한 학원은 두각학원하고 예섬학원하고 YCC학원, 대치138학원 요렇게 요곳들에서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뭐 구체적으로 공지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겨울 개강 강좌에 이제 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의명을 훈스피릿으로 정했습니다. 강의명 정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스피릿이 중요하죠. 영혼을 갈아 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뭐 저만의 어떤 그 독특한 수학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잘 배우는 시간일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모조모 함께 완성하는 수능 개념이다 해가지고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이 거의 교재 자체를 독학서처럼, 아예 독학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독학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혼자 읽을 거리가 많게 이렇게 짜서 개념을 아주 다채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다. 예, 훈스피릿 스텝 1은 이렇게 해서 1, 2월 혹은 조금 넘어가면 3월 초 정도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올해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병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세요. 정병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정병호 선생님 강의에서 나갈 문제들 중에 가끔 제가 만든 문제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정병호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교재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근데 제가 만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정병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수학일 해서 훈스피릿 스텝 1 수학일은 5주, 수학일은 6주 해서 11주 커리를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진행하는 반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미적분 진행하는 반이 있는 거고 기하 진행하는 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은 8주고 기하는 9주면 기하가 더 기냐 뭐 이럴 텐데 이게 요거는 조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미적분에서 제가 8주로 끄는 거는 막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10주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정병호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주수가 달라요. 그런데 저는 8주로 끊는 거에 저의 일단 의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분은 처음 배울 때는 어느 정도는 계산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계산도 잘 못하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의 기대치가 낮아요. 저의 기대치가 낮고 대신 있잖아요. 미적분에서 초반에 계산 위주라고는 해도 중요하게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학2에서 연결된 미적분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에서의 개념은 조금 얕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냥 쉽지는 않은 그러면서 미적분 개념을 배우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할 텐데 물론 미적분에서 개념은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최근에 어쨌든 평가원 트렌드가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다항함수를 많이 씁니다. 좋든 싫든 그게 수학적으로 괜찮은 거냐 아니냐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저도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항함수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서 그런데 미적분 다항함수인데요가 아니고 다항함수랑 초월함수랑 섞여 있는 이런 것들. 미적분 과목에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데 응용된 문제가 다항함수랑 섞여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면 미적분에서 배운 개념들을 해석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초반엔 계산적인 요인들을 잘해야 되거든요. 적분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치환적분, 부분적분 계산 못해서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하 과목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기하 과목은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배울 때 다채롭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실제 진도 분량은 미적분이 더 길지만 미적분은 이제 스텝 2에서 뭔가 할 걸 남겨놓고 가는 느낌이고 기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그래요. 진도를 처음 나가는 학생들이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진도를 처음 나가는 학생들은 역시 비슷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진도 나갈 때는 보통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용어를 몰라, 막. 이게 용어를 모르는 거와 용어를 아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수업하는 입장에서. 용어 자체를 모르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먼저 기초를 듣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지급할 거니까 그거를 처음 진도 나가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과 급수하면 그 수열의 극한을 그냥 처음에 먼저 선지급된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장 단과에 와서 또 듣고 이렇게 듣는 과정으로 하면은 처음 진도 나간 학생도 여러분이 시간만 들일 수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 그러면 다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예, 충분히 따라와서 여러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준비할 거고요. 수학 1, 수학 2는 그래도 여러분 고2 과정에서는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물론 했지만 그래도 그 기초 강의를 이제 선지급하는 방식은 쓰는데, 그래도 내가 기초는 좀 알지 하는 친구들은 뭐 그걸 약간 대강 듣고 오든가 뭐 자신 있으면 뭐 안 듣고 온다 해도 수업 듣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미적분이나 기하는 약간 지금 진도를 처음 나간 학생들도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괜찮다. 괜찮은데 대신 그런 거 있죠. 의지를 분명하게 다지고 오세요. 제 수업 빡세요. 그냥 빡세다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힘든 시간 없이 잘할 수 없어요. 빨리 잘하고 싶으면 힘드셔야 돼요. 선생님 힘들 때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네. 선생님 공부 아무리 해도 안 힘들어요. 그럼 네가 정말 잘하는 걸 수도 있어. 정말 잘하는 거든가 아니면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한 게 아니야. 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과목을 구성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 목표.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이 안 틀려야 돼요. 그 다음, 기초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한 번에 보자, 우리. 막 이렇게, 기초 강좌 요거 한 번 하고, 또 요거 하고, 또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개념을 다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딱 끝내자, 이렇게. 개념 나갈 때 확 끝내자. 이런 느낌으로 가자. 그리고 다양한 풀이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학적 근거를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고, 여러분 스스로 막 그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평가해도 돼요. 막, 이렇게 푸는 게 괜찮냐, 저렇게 푸는 게 괜찮냐, 선생님 이 풀이가 어떤가요? 이런 질문 아주 환영해요. 예, 아주 환영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세 번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 드라마를 보고, 아니 드라마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축구 같은 거, 뭐 스포츠 경기. 뭐 축구, 야구, 뭐든 상관없어. 뭐 축구라고 해볼까?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그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 갔잖아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결과를 요약한 거 아닙니까? 중간의 과정은 기억 안 나도, 하여튼 16강 갔다고. 그 대한민국 축구의 그 수비수, 국가대표 수비수, 네, 호날두라고. 그분이, 몇 개를 막으셨어. 그래서 덕분에 16강 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배운 내용을 똑같아요. 문학마다, 개념마다. 증명은 기억을 못해도 그러니까 개념은 어떤 명제가 있다. 어떤 말은 무슨 뜻이다. 요렇게는 알아야 돼요. 증명은 기억 못해도 돼. 그리고 문제를 공부할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풀면 좋다. 실전에서 이렇게 풀자. 어떤 방법을 풀자. 이거를 요약을 간단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다시 보라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한다? 진짜 수업 정말 열심히 들었어. 정말 수업 너무 이해 잘 됐어. 아니, 사실 이해 잘 되진 않았어. 근데, 이해는 잘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치열하게 복습해가지고 겨우 이해했더니, 이 내용이 대단한 것 같아. 드디어 내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 문제는 뭐야?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 안 까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제 거기 있던 문제 다 지우고 다시, 막 푼 거 다 지우고 다시 풀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자기가 푼 흔적과 필기된 것과 책에 있는 해설과 이런 것들을 그냥 소설책 보듯이 넘겨서 읽으면서 받아들이세요. 한 번 자기가 풀어본 것들은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받아들이세요. 그럼 자기가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수학을 진짜 잘하려면 자기가 풀어야만 잘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면 남이 푼 거를 받아들이면서 잘하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세요. 읽어보세요. 자기가
공부한 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핵심이 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핵심이 뭐다를 정답을 일일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 근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다가 좋은 결론들을 얻으면, 예, 그게 답입니다. 그 의견이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공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공부해야 빡세게 공부하는 거지. 예. 자, 강의 목표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교재 특징.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한 번에 읽어볼 수 있는 매주 한 권씩 교재가 나갈 겁니다. 매주 교재가 나가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 진행 방식에 있어서 단원마다 기초적인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한 번에 다 읽을 거리가 많도록, 예, 이렇게 설계했다. 예,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시라. 예. 여러분이 강의로 듣는 거는, 솔직히 강의 듣는 거 있잖아요. 50%는 휘발돼요. 아니, 누가 강의해도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예. 50%는 휘발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면 이렇게 복구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통해 배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다시 수록하는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교재에.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형의 방식이 어떤 때는 그냥 숫자만 바꿔놔서 똑같이 풀면 똑같이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비슷해 보였는데 뭐야 안 풀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일부러 이제 그런 걸 섞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잘 해보시라. 예, 이렇게 이제 준비할 테니까, 예, 여러분이 아주 다양하게 공부하기에 좋을 겁니다. 예. 저 이건 자신 있는데, 물론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만, 교재를 만들면, 교재 딱 보면, 와,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딱 보면, 와, 이거 진짜 내용 좋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자신이 있는 교재로, 예, 승부를 하겠다. 예, 이런 강의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겨울 강좌 컨텐츠 해서 주교재, 훈스피릿 스텝 1 해서 매주 한 권으로 구성, 예, 읽어볼 내용이 풍부한 교재. 이젠 다 했던 얘기예요. 강의에서 수업한 문항들에 대하여 유사하지만 쟁점이 달라진 문항들을 제시해서 비교해가면서 풀어보는 교재.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공부할 시간에 할 게 많은, 예, 이런, 예, 고민할 게 많은, 예, 그런 교재를 만들어 드리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간지. 이 주간지를 주교재에 붙여 넣을지 아니면 별도의 책으로 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좀 교재를 만들면서 정할 계획인데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수업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 편성해서 매주 50문항, 예, 엔제죠. 예, 엔제. 매주 숙제예요, 이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작 문항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문항도 있고, 강대 우수 문항도 있고, 예, 가끔 EBS에서 거론된 수능 특강 문제를 좀 변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 주간 엔제 해서 이그나이트 하는데요. 여기 3번 주간 엔제와 4번에 있는 프랙티컬, 이 두 가지는 저와 정병호 선생님이 이제 같이, 예,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주간 엔제 해서 실력의 상방을 높이기 위한, 해가지고 이제 주로 4점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예, 컨텐츠가 공통과목 20문항이 매주 나간다. 예, 별도의 자료로 나간다. 해서 시즌 1은 10주간 발간하고, 이거는, 예, 선택과목반이든 공통과목반이든 관계없이 모든 반에서, 예, 똑같이 컨텐츠가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다 숙제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프랙티컬인데요. 이거는 실력의 하방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 8번, 9번, 10번, 11, 12, 19, 20 여기를 집중 훈련하는, 예, 시간을 갖는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난이도 때문에 좀 어려운 거 바로바로 못 푸는 학생들은 프랙티컬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그나이트를 도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예, 나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역시도 시즌 1을 10주간 발간해서 매주, 예, 하나씩 나눠드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5세트예요. 5세트여가지고 매일 하나씩 풀면 돼. 월화수목금 하나씩 풀면 돼. 예, 그렇게 이제 주말은 놀고 아니 주말은 또 수업 듣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나씩 풀고, 예, 공통 과목에서 이제 어려운 3점 또는 쉬운 4점 이런 거, 예, 예, 가볍게 약간 다룰 수 있는 모의고사를, 예,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3월 이후 계획
해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훈 스피릿 스텝 2 해서 요리조리 풀어내는 실전 문풀 해서 소위 말하는 엔제 시즌인데, 근데 그냥 엔제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도 이제 인강하면서는 그냥 엔제로 이제 현장 단과를 수업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그냥 엔제가 아니라 문항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분석하고, 좀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연구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문항을 편성한 그런 교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엔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단지 그냥 랜덤한 문제를 나열했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문항 분석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잘 그 어떤 개념을, 더 심화된 개념을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분에게 그 심화된 개념을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전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문제풀이 노하우를 집약하는 그런 강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 6월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7월부터 11월에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 K, 토탈 리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2025 수능 대비 컨텐츠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어쨌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 리콜 강의의 경우는 6평, 9평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 이제 26학년도 또 6평이 있고 9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거기까지 분석해 보고 강조되어야 되는 개념을 실전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수업을 또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컨텐츠도 이거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제공 및 학습 관리인데, 뭐 이건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복습 영상, 그러니까 수업을 한 영상들을 매주 그 실제 현장 단과 수업을 한 영상도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 영상도 최대한 많이 촬영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기초 개념 관련해서 이제 먼저 지급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고, 요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지급할 거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많이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건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복습 영상 지급하는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대면 수업의 형식으로도 단과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학원에 안 오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복습 영상을 받아서 집에서 알아서 시청해서 따라가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학습 상담 및 질의응답 해가지고, 자, 수업 쉬는 시간 및 종료 후 직접 질문하는 거 가능합니다. 저 역시 최대한 많이 받아줄 거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조교들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물론 조교가 답변을 잘해주면 괜찮은 거고, 조교가 답변을 잘 못하면 안 괜찮겠지만 대부분 잘해요.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선생님 말고 선생님 비키시고 조교 뭐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내가 질문 받아주려고 했는데 없어. 선생님 필요 없어요. 꺼지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있어. 진짜 있어. 그런 친구들. 저 조교님한테 해야 된다고. 있어.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나 자존심 상해하진 않아. 괜찮아. 근데 뭐 그래도 되고, 뭐 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현강생 전용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호영문제 수학연구소에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모든 수학 문제 질문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제 교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딴 데 교재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수업에서 질문할 때는요, 제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 교재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다른 교재도 질문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교재를 질문하는 학생, 그리고 그날 수업한 걸 질문하는 학생이 항상 우선적으로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질문에 대해서 수학적 내용은 되게 날카롭게 답해 주지만, 사실 여러분의 어떤 그 질문 수준 있잖아. 이런 거 질문하면 정병훈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또 질문 못한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무시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런 질문을 해도 무시하고 안 해도 무시해요. 왜 무시해요? 여러분 수학을 못하니까 나한테 와서 듣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뭔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수학을 잘한다면 왜 단과라서 들어? 그냥 혼자 잘하면 되지. 그런 정도 차원에서의 무시는 어느 정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질문하면 정말 여기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나만 모르고 다른 친구들 다 알지 않을까? 그걸 너도 질문해서 너도 알아야지. 그런 질문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라고 해서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잘 받아줬을 때 학생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도 학생들이 입증해준 나의 옛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질문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요. 매주 학생의 수업 이해 및 학습 현황 점검하여 개별 맞춤 학습 코칭. 요거는 이제 저희 조교들이 이제 진행할 건데, 요거는 아직 세부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서 그냥 뭔가가 있을 거다 정도로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을 준비한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브리핑할 건 다 했고요. 그래서 2026학년도 현장 단과 저는 빡세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말로 빡세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수학을 못해도 좋은데, 못하는 건 괜찮은데,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3일만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3일을 120번 정도 하면 1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작심 3일을 120번 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끝내 내가 이걸 해서 이 공부를 해서 이기겠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반드시 이 수학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부하신다면,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저에게 오셔서 단과를 들으면서 많이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저는 같은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